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마치 중국의 역사 공정을 보는 것 같이 노골적으로 중국풍 소풍 그리고 의상을 사용하고 역사적 내용까지도 왜곡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드라마가 있죠. SBS TV의 올하 드라마 조선 구마사입니다. 이 조선 구마사가 거센 반중 정세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훗날 이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 이 악령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명나라를 통해서 서역의 구마사를 조선에 들여온다.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퓨전 사극인데요. 이 조선 구마사가 지난 20일 첫 방송부터 그야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방송을 타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첫 회에서는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연회 장면에서 월병, 피단, 중국식 만두 이런 것들이 식탁에 놓여 있었고요. 국중에 나오는 의상과 군사들이 사용하는 금까지도 중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드라마가 중국 자본의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억측까지 낳게 만든 겁니다. 특히 장차 왕이 될 충녕대군,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이 충녕대군이 병풍처럼 이 연회장 한쪽에서 서가지고 사신을 맞는 장면도 모욕적이다.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이 SBS의 조선구마사 드라마, 결국 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역사 왜곡, 동북공정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즉각 방영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게재가 돼가지고 하루 만에 3월 25일 10시 현재 14만 명을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3월 23일 SBS에서 방영된 조선구마사는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인 것 같은 내용과 화면으로 점철됐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 왜곡으로 시청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니까 광고주와 협찬사들부터 이 조선구마사 드라마와 손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5일 CJ 제일제당 그리고 하이트젤로 LG 생활건강을 비롯해 가지고 KT와 H침대, 바디프렌드, 블랙야크 이런 모든 광고주들이 조선구마사 드라마로부터 손을 뗐습니다. 방송 이틀 만에 무광고 드라마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어서 제작 지원 회사인 쌍방울 등도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요. 제작비를 지원했던 문경시는 아예 제작비 환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남 나주시 역시 조선구마사 촬영을 위한 장소 지원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전했습니다. 방송 첫 회 만에 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니까 SBS는 문제가 된 장면을 수정하는 한편 다음 주에는 결방하고 드라마를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BS는 시청자들께 이 웰메이드 판타지 퓨전 사극을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선구마사 작품을 편성하게 됐다 그러면서 실존 인물과 역사를 다루는 만큼 더욱 세세하게 챙기고 검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 시청자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선구마사 제작사인 YG 스튜디오 플렉스와 크레이브 웍스 그리고 롯데컬처 웍스는 24일 사과문을 냈습니다. 중국풍 미술과 소품, 올병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이 소품과 관련해 가지고 예민한 시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청에 불편함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부 의복과 소품이 중국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명백한 제작진의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제작사는 또한 충녕대군이 구마사제 일행을 맞이하는 장면 중에서 문제가 되는 씬은 모두 삭제해서 다시 보기와 재방송에 반영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송에서 해당 부분들을 최대한 수정해서 시청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SBS의 퓨전 사극 조선구마사는 왜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단순하게 드라마 가운데 중국풍이 지나쳐서 그랬을까요? 혹시 국민적 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세종대왕을 중국의 머리 조아리는 설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뿔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엄청난 반중 정서 때문입니다. 이를 드라마 제작사나 방송사들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방송사나 드라마 제작사들이 국민들 저변에 깔려있는 반중 정서에 둔감하다는 것은 이미 방송된 드라마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된 TVN 드라마 여신 강림은 극중 여고생들이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훠거를 먹는 장면에서 중국 브랜드를 그대로 노출해가지고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기다 지금도 방영 중인 드라마 있죠. TVN 드라마의 빈센조입니다. 이 빈센조 역시 주인공 빈센조, 송중기가 빈센조를 보냈죠. 이 빈센조가 중국 기업에서 만든 비빔밥을 건네받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주인공 빈센조가 이 PPL로 노출시킨 제품은 원래 중국 브랜드가 내수용으로 만들었지만 청정원이 원료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PPL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PPL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이 국민 정서하고 완전히 배치된 장면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반중 정서와 관련된 크고 작은 논란들이 연이어지고 있었지만 드라마 조선 구마사를 제작하고 방송한 SBS나 제작사들이 그런 국민적 반감에 대해 전혀 둔감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조선 구마사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론을 주도한 이들은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중국의 역사 공정 같은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담론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의 불공정과 오만한 행태에 분노하는 것이고 또 그런 중국을 떠받드는 듯한 방송사와 제작사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 한복을 자기네 복장이라고 우겼죠. 김치 역시 중국 기원서를 퍼뜨리면서 우리 국민들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중국의 한 김치 공장의 동영상, 그러니까 알몸차림의 인부가,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알몸차림의 인부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은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최악으로 만들었고요.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변명, 이거 참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데 뭐라고 변명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김치는 수출용이 아니고 내수용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요. 이건 그럼 내수용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또 그게 수출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 변명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겁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를 또 화나게 만든 것은 미얀마 사태에서 중국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연일 무고한 국민들을 미얀마 군인들이 총으로 죽이는 그 장면 뒤에 중국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내용들이 뉴스로 타전되면서 도대체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반중 정서는 지난해 BTS에 대해서 중국이 시비를 걸었을 때부터 잠재되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BTS가 미국 비영리 단체인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맨플리상을 수상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BTS가 이런 말을 했죠.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을 말하는 거죠. 이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TS는 음악과 메시지로 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서 이 상을 받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BTS는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은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는 양국이라는 단어 사용이 한국 전쟁 당시 참전했던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언사였다 그러면서 BTS를 집중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환구시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언론들을 포함해가지고 심지어 중국 외교부까지 선동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BTS가 광고 중이던 삼성 휴대폰 갤럭시 20 플러스의 불매운동까지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반응은 우리 국민들, 특히 6.25가 왜 일어났고 6.25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남북이 분단됐고 특히 중국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BTS를 건드렸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이런 중국인들의 행태가
중화 문명,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 문화적 역량이 어떠한 다른 문명보다도 우수하다고 믿고 있고 다른 문명을 오랑캐로 낮잡아보는 사상인 중화 사상의 발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이 반중 정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게 된 겁니다. 어디 BTS만 당했습니까? 블랙핑크에 대해서도 중국인들은 마녀 사냥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블랙핑크가 올린 유튜브 웹 예능 영상에서 이 멤버들이 에버랜드를 방문해가지고 판다를 맨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의 국보인 동물 판다를 맨손으로 만졌다 그러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판다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중국 갔을 때 판다를 직접 손으로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지고 싶어서 만진 게 아니라 안내원이 만져보라고 그래서 만진 겁니다. 아니란 이야기죠. 중국의 농구 영웅인 야오밍이 새끼 판다를 맨손으로 만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적 국뽕 분노를 하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청춘들이 열을 받아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중국에 대한 분노가 밑자락에 깔려 있었는데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이 바로 조선 구마사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TVN의 여신강림이라든지 빈센조는 드라마의 극히 일부분에서 살짝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눈썰미가 매서운 사람 아니면 금방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조선 구마사는 대놓고 중국의 역사 공정에 호응하는 듯한 스토리에다가 중국풍 소품들이 드라마에 깔리면서 이 국민적 반중 정서가 결국 폭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동기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복이나 김치를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억지, 그리고 사드 배치 이후 우리 기업을 쫓아내는 등 중국이 보여준 태도 같은 것은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정서가 공정함인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힘만 믿고 횡포를 부리는 중국의 태도는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반중 정서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건 당사자인 중국 탓입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자료 2,59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요. 응답자의 89%는 중국을 경쟁자 또는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매우 냉정하다 또는 냉정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7%였습니다. 3년 전인 2018년 조사 때의 응답률 46%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원화하다, 그러니까 중국을 따뜻하게 느낀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1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7월 퓨 리서치가 조사한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도 66%에 달했습니다. 특히 시진핑에 대한 반감도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보다 더 높은 71%였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서의 반중 정서도 크게 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정되어 있던 시진핑 주석의 방일도 아예 무기 연기될 정도입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 역시 반감이 큽니다.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지난해의 국경 충돌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예 중국산을 멀리하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세계적인 반중 정서가 이젠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크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이번 조선 구마사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친중 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총동원해가지고 끼니끼니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식사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집권 여당 지도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날로 강해지는 반중 정서에 대해서 이젠 정치권도 눈을 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
중국 앞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이 사대주의적 정치관은 이런 이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더욱 부추기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좀 화가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